뭐 금리를 9월 FMC에서 인하하고 11월, 12월 인하하면서 뭐 출시하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4분기 내년 초 주식시장은 뭐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잭슨홀 미팅 바로 다음날 오전에 아침부터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이 어딘지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화도에다 작은 집 하나 지어놓고 살고 있는데요. 현재 강화도입니다. 강화도에서 좀 북쪽이고요. 그래서 뒤에 저 꽃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실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보통 주말에나 뭐 주중에도 일이 없는 시간에는 여기 와서 뭐 다양한 자연을 관찰하고 여러 가지 농작물도 재배하면서 자연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뭐 잡초 뽑고 잔디 깎고 모처럼 땀을 참 많이 흘려봤습니다. 네. 이제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 23일 11시에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이 있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같이 좀 보면서 교수님께 질문 또 같이 여쭙고자 합니다. 예, 먼저 예. 반복적으로 파월 의장이 2% 인플레 잡았다. 잡기 위해서의 모든 노력들이었다라고 했는데 예, 물가 목표치 근접하고 있다. 2% 뽑기 확신한다. 연준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물가 상승률이 많이 안정되고 있죠. 미국 연준이 중요한 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 물가 지수라고 그러죠. 이게 지난 6월에 2.5% 상승했었습니다. 한때가 6% 넘다가 2.5%까지 떨어졌으니까 물가 상승률이 지금 많이 잡히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앞으로죠. 7월 PC 물가를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를 해요. 8월, 9월, 뭐 10월, 특히 4분기로 가면서 2% 초반대로 떨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2%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가는 뭐 잡히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목할 것은 고용하고 네, 이제 노동 시장을 주목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잡아나갈 수 있을까요? 예, 파월 연준의장이 노동시장 가열은 해소가 되고 있다. 오히려 하강 위험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국의 연준의 통화 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고용 최대한데, 그동안 물가를 우선시했었던. 근데 물가 상승률이 많이 안정되니까 이제 고용을 중시하겠다. 고용을 중시하려면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죠. 고용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될 가능성은 아직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미국 소비가 둔화되면은 미국 기업들이 매출액 줄어들고 이익 줄어드니까 고용을 갑자기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명확하게 하지 않은 부분은 이번이 0.25를 내릴지 0.5로 이제 B컷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힌트를 주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교수님 보셨나요? 이번에 점진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뭐 비컷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연준 의장이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보겠다. 그리고 9월과 FMC에서 또 경제 전망을 수정하거든요. 앞으로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금리 인하폭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중동 사태 뭐 여러 가지 위험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표될 데이터 뭐 두 가지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겠죠. 뭐 다음 주 말에 발표될 개인 소비 지출 물가하고 소비 동향
그 다음 주에 9월과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될 8월 고용장 이런 걸 보고 경제 전망 또 참조해가지고 인하 시기와 속도를 조절하겠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뭐 이런 데이터들이 뭐 연착륙하게 나오면 0.25%포인트 내리는데 이런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거나 그다음에 경제 전망이 안 좋게 이렇게 전망되면은 0.50% 비컷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시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은 많이 반영했어요. 10년 국채 수익률이 어제 그 3.8%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2000년에서 2023년 보니까 국채 10년 수익률이 평균이 3.25%, 연방 기금금리 평균이 1.90%입니다. 차이가 1.35%포인트 나는데요. 그런데 10년 국채 수익률이 3.8%라는 거는 시장에서 금리를 2.4% 정도까지 그쪽까지 내릴 것이다. 이렇게 그 기대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11월, 12월 FMC에서도 또 내릴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미국 주가가 어제 뭐 1%포인트, 전부 1% 이상 올랐었죠. 특히 러셀 2000은 그 3.2%는 올랐는데요. 그리고 시장 금리는 떨어졌는데 단기적으로는 거의 다 반영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계속 여러분들한테 9월 초 중순까지는 조금 더 조정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예상은 다 반영해버리고요. 이제 경기가 얼마나 빨리 둔화되느냐. 뭐 서서히 둔화되면 주가가 더 오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경기가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면은 주가 상승 속도가 좀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저는 뭐 금리를 9월 FMC에서 인하하고 11월, 12월 인하하면서 뭐 주식시장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4분기 내년 초 주식시장은 뭐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속도와는 크게 관계없이 주식시장은 금리가 인하된다라면 좋아질까요? 아니면은 좀 급하게 내린다는 것은 여러 경제 요인이 좀 안 좋다라고도 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금리를 급하게 내리면 예를 들어서 비컷 하면은 뭐 시장에서는 경제가 안 좋다. 그래서 금리를 크게 인하한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망하기로는 올 4분기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고요. 경기 그 둔화 속도가 안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 속도는 안 만하고 뭐 금리를 내리면은 그만큼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좀 기초적인 질문인데 하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주가는 왜 오를 수 있는 영향이 생기나요? 금리가 인하되면은 우선은 채권 수요가 둔화되죠.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를 인하하면 시차를 두고 소비하고 투자가 증가합니다. 그 시차는 뭐 시기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9개월, 12개월 사이에 시차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앞으로 소비가 증가한다, 기업 투자가 증가한다. 그러면 경제가 회복되면 기업 이익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은 직접적으로는 채권 수요가 줄어들고 주식 수요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경기가 회복된다. 기업 이익이 증가한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은 주가가 오르게 되는 겁니다. 잭슨홀 미팅이 늘 그 금융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잭슨홀 미팅 의미가 뭔고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쉬는 날이지만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또 회사까지 나오셨네요. 어떻든 여러분 이거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